이쪽은 이제 여러분이 작업할 그 기본적인 선생 교재, 낱장씨 줬지만 어떻게 하라고 했었습니까? 이렇게 파일에다가 넣어서 사용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 이렇게 놓을 때는 항상 이렇게 커팅 매트 얘는 자를 때도 쓰지만 이렇게 작업할 애를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이유는 이거 들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칙새끼를 측정할 때 항상 평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커팅 매트를 두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얘는 이면지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는 칠을 할 때 쓸 건데 양면 테이프 말고 일반 테이프 있죠? 스카치 테이프 얘를 가지고 떼어서 얘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하는데 편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종이 팔레트인데 얘도 만약에 움직이면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 팔레트를 쓸 때 요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을 좀 체크해서 쓰시면 좀 더 이렇게 아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 작업에서는 대충 이렇게 선생님은 정도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매직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물 떠놓고 그 다음에 2cm씩 이렇게 자르라고 얘기했었죠. 종이를 자른 걸 옆에 우리 그 필통 저기 옆에다 꽂아 놓으라고 했었습니다. 저기 포스터 물감 만들면 옆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된다 했었죠. 다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꼭 이런 걸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물감 써보면 알겠지만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면 여기 묻히고 저리 묻히고 그리고 여기다 놨다가 저기다 놨다가 막 정신없이 작업을 하시면 되게 지저분하게 작업이 돼요. 특히 우리가 작업해야 할 작업 그 시험지는 깨끗하게 작업을 기본으로 할 거예요. 선생님한테 와서 배우는 분도 계시고 이제 집에서 선생님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분들도 깨끗하게 작업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한테 검사 맡을 때 지저분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혼내지는 않아요. 예, 아쉬워할 겁니다. 예, 그래서 깨끗하게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걸 전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는 분도 계시고 독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여기랑 조색까지만 이제 그 강의를 공개를 합니다. 그 이후에 강의를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 그 스터디에 오셔서 직접 배워도 되고요. 뭐 거리가 머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또 선생님한테 검사 맞는 이런 방식의 온라인이 있으니까 선생님 카페 아시죠? 네, 카페 오셔서 접수해 주시면 준비 독학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배울 때는 좀 체계적으로 이 기본과 기초를 배워가야 되지 막 그냥 무식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할 때는 내가 이 과제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이 기본색 12색 칠하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전 시간에 물감에 대한 얘기 했었습니다. RIGBP를 대표하는 색상들 뭐가 있었습니까? 카민, 버밀리안, 미들 옐로우, 레몬 옐로우, 라이트 그린, 비리디안, 셀러리안 블루, 코발트 블루, 머브, 마젠타, 검은색과 흰색. 조색할 때는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조색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기분이 더러우면 짜증나거나 화나면 음식도 맛이 없는 것처럼 조색할 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또 어느 조명 아래에서 조색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붓의 상태, 뭐 주변의 상태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거는 이 물감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감의 상태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이 조색하는데 좀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작업을 할 때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작업할 거에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물감을 이제부터 칠하죠, 말리죠, 자르죠, 붙이는 기본 훈련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전 시간에 배웠던 각각 물감의 이름을 암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목표는 각각 물감마다의 어떤 점도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해보면서 어떤 건 좀 묽고 어떤 건 좀 질고 뭐 이런 것들을 이 물감의 특징을 느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색을 칠하고 말리고 자르고 붙이는 연습을 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칠하고 자르고 말리는 시험이다. 그리고 이름을 외우고, 그리고 물감의 어떠한 재료잖아요. 그 재료의 어떤 특징, 느낌을, 그리고 이 물감들마다 자기가 쓰는 물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해하고 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10가지와 무채색 2가지에서 12개가 있는데 다 칠해보는 건데, 자, 작업을 할 때 여러분 빨리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고서는 막 빨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빨리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느끼고 이해하고 아는 것이니까 지금은 빨리 하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 과정 끝나고 실습 과정 끝난 이후에 이제 실제 모의고사 할 때 그때 가서 시간을 이제 재면서 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간을 재면 여러분들 되게 힘들다고 느낄 것이고 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한번 빨간색의 대표색인 가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민을 한번 이렇게 꺼내죠. 자, 이렇게 꺼냅니다. 자,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저희는 이렇게 거꾸로 해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꾸로 해놓으면 장점들이 있어요. 색을 바로 볼 수도 있고, 바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밑으로 물감이 모여서 좀 더 오래 이렇게 공기가 안 들어가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얘를 사용할 때 처음엔 자, 이렇게 해줍니다. 흔들고, 뭐 한다? 흔들고, 흔들고, 그 다음에 바닥에 때리고, 그 다음에 물감을 누르고, 이렇게 흔들고, 노래 있죠? 흔들고, 때리고,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자, 생료와 미디움, 그러니까 전색제가 잘 혼합이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 앞쪽으로 밀려서 내려오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사용할 때 좋아요. 그냥 바로 쓰시면 물만 나오거나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흔들어주고, 때려주고, 눌러주고, 좀 박력 있게, 여자답게, 남자답게, 딱딱딱, 흔들흔들, 꾹꾹꾹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물감이 사용하는데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짜서 이제 쓰시는데, 자, 이 물감 양 처음에 까는 것을 우리는 베이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베이스. 그 베이스를 잘 조절해야 돼요. 우리 요리할 때도 보면, 뭐 라면 끓일 때도 보면 처음에 얼만큼의 물을 넣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이 베이스 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크게 되면 여러분들 조색해야 하는 양이 많아져서 물감도 많이 쓰게 되고, 또 그 양을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2인분 라면 끓이는 게, 2인분 요리하는 게 더 쉬워요? 10인분 요리하는 게 더 쉬워요? 10인분을 맞추려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너무 크게 작업하면 안 됩니다. 이 크기를 조절할 줄 알고 양을 조절할 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뚜껑을 열고, 열 때 오래된 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막 찌꺼기들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열면 막 시험지에 묻으니까 이 쓰레기통을 앞에 딱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열어주고 털어놓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갖다 주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물감에 애들이 이렇게 묻었을 땐 손으로 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국이 남죠? 바람으로 호 이렇게 불어주셔야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물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잘 보세요. 바닥에다가 꾹 하고 이렇게 문을 뭐 합니까? 이렇게 꽉 닫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딱 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열어주면서 싹 이러면서, 자,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 정도만 꺼냈어요. 자, 그때 양은 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면 된 거고, 선생님이랑 이제 이후에 계속 조색에 이제 12가지 조색을 해볼 때 우리는 요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시피 양을 잘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개념을 이해해서 여러분이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한 요 정도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붓을 이렇게 꺼냅니다. 붓을 잡을 때는요, 요 주황색 라인 보입니까? 그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도 이런 기초적인 것도 없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잡고 하셔도 됩니다. 또 이렇게 잡고 해도 돼요. 근데 너무 가까우면 손에 묻고요. 또 너무 멀면은 양을 조절하기 힘들어요. 가장 적절한 게 이 주황색을 잡는 것이 가장 좋아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얘를 세워서 하거나 약간 눕혀서 하거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최대한 한 30도 정도의
각도를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천천히 합니다. 셋, 넷, 요렇게. 자, 보세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해서 요 붓에 요 넓이를 4개 정도의 길이 정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이쪽 방향으로 했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했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힘을 줘버리면 물감들이 이렇게 옆으로 다 밀리거든요. 자, 그래 밀리지 않게 약간 한 30도 정도 놓고 꽉 누르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그리고 붓에 너무 떡이 지지 않게 이렇게 풀어내면서 그리고 이렇게 바닥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바닥이 그러니까 무슨 바닥? 종이 팔레트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물감의 어떤 조색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보이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많이 뻑뻑하다 그러면 물통에서 물을 살짝 찍은 다음에 찍을 때도요. 여러분 찍을 때도 전체로 찍으면 안 되고 어디로? 요 끝에 항상 끝으로 양을 조절해야 됩니다. 항상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찍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보여줄게. 자, 보세요. 물을 찍을 때 얘를 어떻게? 요렇게 살짝 찍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넓게 찍는 거 아닙니다. 자, 물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넓어지면 여러분이 조색을 할 때 너무 많이 그 양을 다루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가 가장 좋습니다. 꼭 이 정도 크기냐? 아니요. 이거보다 작아도 상관없고 더 커도 상관없지만 이 정도 크기를 바정해서 이거보다 약간 더 작게 약간 크게 이 선에서 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생료와 그 다음에 안료가 너무 뻑뻑하면 물을 찍어서 놓으시고요. 너무 묽으면 좀 더 이렇게 섞어서 약간 뻑뻑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보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서 종이 한 장을 딱 꺼내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보실 때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좀 더 봤을 때 좀 부드럽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잡을 때는요. 자, 이 붓은요. 들고 있으면 여기 묻히고 저기 묻히고 난리가 납니다. 얘는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안 쓸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놓을 때는 이 붓에 이렇게 놓으면 여기 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셔야 됩니다. 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쓸 때만 든 다음에 얘를 보세요.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지금 저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칠을 대충 2cm 자 이렇게 칠합니다. 됐죠? 그 다음 반대로 끝을 잡아서 이렇게 칠해요. 이거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칠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꽉 누르지 마시고 약간 들어서 결이 생기지 않게 깨끗하게 칠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들고 있어야 돼? 안 들고 있어야 돼? 놓고 자 이렇게 칠을 했죠? 그럼 이제 말려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말릴 거냐면 이렇게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갖다가 놓을 때 바람이 이렇게 만약에 혹시 불어와요. 그럼 손으로 이렇게 가린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말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물이 있는 부분은요. 가까이 대고 있어도 불에 붙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대면서 위아래로 보내면서 물기 있는 부분만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렇게 금방 말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가끔 잘못하다 불이 붙었어요. 이게. 그럼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호호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 물통에다가 그냥 쑥 하고 넣으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한번 칠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칠해 봅니다. 그런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뻑뻑하다 그러면 어떻게? 물을 찍어서 한번 또 넣어보시면 되겠어요. 바닥이 보이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 또 옆에 이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닦아내셔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물티슈 얘기를 안 했는데 물티슈를 준비를 하셔서 주변에 묻거나 손에 묻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 전 시간에 휴지 얘기 안 했고 물티슈 얘기 안 했었죠. 물티슈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다 내고 또 마찬가지 칠을 하되 너무 넓게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도 많이 쓰게 되고 물감도 많이 쓰겠죠. 우린 2cm 정도니까 지금 보시면 요 정도 넓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요 정도 넓이, 요 정도 넓이. 너무 넓으면 안 돼. 이만큼씩 넓으면 종이도 많이 쓰고 물감도 많이 쓰겠죠. 한 요 정도 2cm보다 약간 넓게, 그리고 이렇게 간격을 두고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 할 때 종이가 이렇게 걸어지면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손으로, 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이 있는 부분만, 물이 없는 부분은 놓을 필요 없고 막 이렇게 구워 먹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칠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물감의 특징과 느낌이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끝을 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빨리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서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물감들마다의 어떠한 느낌이 있어요. 특징이. 그 특징들을 이해하고 실제 여기 보면 결이 하나도 안 생겼거든요. 결이 생기지 않게끔 칠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와서 직접 오프상에서 배우는 분들은 이제 선생님이 지적을 해줄 건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육안으로 보신 다음에 결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 칠을 해보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칠해보고, 아, 이제 이해했어. 그러면, 자, 일단 요 붓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자, 요 시험지 위에다가는 얘를, 이 작업한 얘를 막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뒤에 막 묻어 있거든요. 이런 게 묻어 있거든요. 그럼 얘가 묻어요. 이 시험지에.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 시험지 바깥에다 놔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 쓴 붓은요. 자, 이렇게 내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 한번 빱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에서 한번 이렇게 빨아요. 한번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에서 한번 또 빨아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빨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 빨아서 쓸 수는 없어요. 왜? 물감이 다 잘 빨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개당 한 개의 붓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퐁퐁으로 또는 이 중성세제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작업할 때는 두 번째 붓을 꺼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건 어떻게 하느냐?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 둘 중에서 제일 잘 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두 번째 게 더 좋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을 버리고 여기다 또 갖다 놓죠.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불편한데 나중에는 편합니다. 그러면 이놈이 이제 쓸 거예요. 그럼 얘를 뒤로 놓고, 여러분 빵빵자 있었죠? 빵빵자, 사각 형틀자 이거. 자, 여기 보면은 뭐 20, 19, 18, 17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작업했던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재보면 대충 18은 너무 작고요. 19 정도, 그러니까 약간 크게 붙이는 게 좋습니다. 붙일 때는 작업하는 그 선이 안 보이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한 19 정도를 잘라 붙이면 좋겠다. 그러면 연필, 펜 하나 준비하시고요. 아무 펜이나. 얘를 가지고 그 뒤에다. 그때 이거 놓을 때 여기에 이렇게 묻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럼 이런 거 이렇게 살짝 빼놓고 해도 되겠죠?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설명을 안 하면 막 묻혔다가 여기 묻혔다가 저기 묻혔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지저분하게 작업하시면 안 돼요. 깨끗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놓고 너무 얘를 막 요 앞에 이 칩은 되게 중요하니까 바닥에 막 긁거나 손으로 많이 만지거나 하면 안 돼요. 이게 망가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게 달아주셔야 합니다. 하여튼 뒤쪽에, 앞쪽이 아닙니다.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놓고 얘를 뒤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19번 있죠? 19번을 여기다 딱 갖다 놔은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너무 꽉 누르지 마시고 천천히 써주신 다음에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리. 여기다 막 놔두지 마세요. 작업하는데 되게 방해됩니다. 썼으면 제자리, 썼는 건 제자리 갖다 놓고 그 다음 필요한 가위 꺼내서 자 얘를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 자, 선이 있으면 그 선의 바깥쪽. 자, 보세요. 선의 요 바깥쪽입니다. 이렇게 바깥쪽.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안쪽이 아니에요. 바깥쪽의 라인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선이 있으면 선의 약간 바깥쪽. 약간 크게 잘라야 되지 너무 작게 자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바닥에다가 잘라서 놓으면 또 두 번 일해야 되니까 얘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다 썼으면 제자리, 다 썼으면 제자리. 그리고 나서 얘를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찍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거를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된 양면 테이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붙입니다. 붙이는데 선이 안 보이게, 어떻게 안 보이게? 선이 안 보이게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만 이렇게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종이 있죠? 종이. 이 종이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쿡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2가지 색상을 다 칠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칠해지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가지 색상을 한번 다 칠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다 칠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감들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카민, 버밀리안, 미들옐로, 레몬옐로 이름 다 외웠죠, 그죠? 자동차를 밀다, 카민, 벌레한테 물렸다, 버밀리안, 옐로 미들, 중간이다, 과일, 레몬, 밝다, 라이트 그린, 비리 저지르는 사람들, 비리디안, 셀러리안 블루,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 머브, 마젠타 이렇게 검은색, 흰색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그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이해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일단 먼저 여러분 처음에 칠을 하잖아요. 그럼 칠을 할 땐 약간 어두운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밝아진다. 이유는 그 물감에 물이 묻어 있었던 것들이 처음에는 좀 묻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 물이 다 마르면서 좀 더 밝아지고 그 좀 채도가 좀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특히 명도라 그러죠. 밝기를 보게 되면 카민, 버밀리아는 명도가 40에서 50이에요. 그러면 40과 50이라는 게 뭐냐? 중명도 이하라는 거죠. 거의 중명도. 그러니까 우리 원색이 거의 중명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교적 어두운 편이에요. 카민은 한 40, 버밀리아는 50. 그 다음에 미들 옐로와 레몬 옐로는요. 명도가 85, 92, 또 라이트 그린도 69 해서 얘네 셋은요. 비교적 명도가 85, 92, 69, 70에 가까우니까 어떤 거야? 비교적 다 어떤 거죠? 밝은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미리디안 얘는 37이죠. 어때요? 비교적 많이 어두운 편입니다. 그 다음에 셀러리안 블루는 44 정도의 명도, 코발트 블루는 29 되게 낮죠. 머브 25, 그 다음에 마젠타는 한 42. 자, 여기서 우리 수치는 물리적 수치가 아니라 대략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감은 잘 기억해 두세요. 비교적 다 노란과 그러니까 미들 옐로, 레몬 옐로, 라이트 그린은 비교적 밝은 애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다? 어둡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중명도이거나 중명도 이하이다라는 거. 그런데 어두운 애들일수록 마르면서 더 밝아져요. 왜? 밝은 애들은 더 이상 밝아질 게 없잖아.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변하는 것들, 어두운 애들 있죠. 이 비리디안 같이 이렇게 많이 어두운 애들, 또는 코발트 블루 이런 애들, 이렇게 그 다음에 머브 같이 이렇게 어두운 애들은요, 나중에 좀 더 많이 밝아지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색을 이렇게 물감을 사용할 때 처음엔 어떻다? 약간 어둡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밝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컬러리스트 전용 물감 12색 칠하기
훈련을 해봤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과제를 해서 선생님 과제 올리는 그 카페에 여러분의 과제를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에서 강의 듣는 분들은 이제 선생님이랑 또 요것을 쌈박하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할 때 주의할 점은 붙일 때 선이 안 보이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여기 붙이는 선이 안 보이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결이 생기지 않게, 칠할 때 결이 생기지 않게. 또 하나 노란색부터 라이트 그린까지는 약간 점도가 있어서 칠하는데 편하는데 요 비리디안부터 마젠타까지는 약간 묽어요. 그래서 많이 흔들고 양을 좀 충분히 빼서 칠할 때 약간 두껍게 칠해줘야만 잘 칠해질 거예요. 자, 이게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도 충분히 여러 번 결이 안 생기게 나올 때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감의 이름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감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기초 첫 번째 시간 선생님 작업하는 거, 그리고 물감도 이쪽에 한번 빨고 여기 빨고 여기 빨고 놔두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물 갖다 쓰실 때, 그러니까 물이 말랐다 작업할 때 좀 많이 뻑뻑해지면 안 돼요. 이제 이게 너무 물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뻑뻑해도 안 됩니다. 너무 뻑뻑하면 물을 갖다가 지금 보면 자, 여기 너무 물이 많으면 어디다 여기다 이렇게 닦아내시면 됩니다. 자, 얘를 보면 지금 뻑뻑해요. 나가질 않죠? 자, 뻑뻑하죠? 이럴 때 물을 찍어서 여기다가 다시 살리면 돼요. 대신에 바닥이 지금 보면 이렇게 바닥 보이죠? 이렇게 바닥에 보이면 이거는 조색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바닥이 안 보이면은 언제든지 다시 활용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꽉꽉 누르면 주변에 모여가지고 나중에 조색할 때 불편하니까 그런 거 안 생기게 이렇게. 그리고 너무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30도 정도 놓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무 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네 개 좌우로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섞이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의 이 정도 크기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편해지게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실제 물감을 가지고 실제 칠해보고 말려보고, 말릴 때도 마찬가지 양초를 꼭 이용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양초가 가장 편합니다. 해보면 드라이기로 사용해도 되지만 시험 보러 갔을 때 전기 끌어쓰기 힘들고 소리 나고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세팅된 자리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항상 주변은 깨끗이, 그리고 오늘 물티슈로 항상 주변 닦아서 사용하셔야 되고, 손에 묻거나 하면 바로바로 닦아서 작업을 깨끗이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4페이지에 있는 시험지를 작업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주실 때는 항상 이렇게 바닥에 놓고 직각으로 찍어서 다른 거 안 나오게, 어떻게? 요 화면만 나오게, 요 놈만 나오게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셔야 선생님이 화면상에서도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과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이제 선생님이 따라오라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칠하는 연습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세계 혼합이라는 개념 아시죠? 빛의 혼합과 물체의 세계 혼합이 있는데 그 세계 혼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제 꼭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